네, 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세션인데요.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 간담회인데 특히 우리가 해외랑 협력할 때 미 의회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 하원 내에 초당적으로 HDP라고 하우스 디모크라시 파트너십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니까 주로 개도국의 의회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계셔서 한국이 그 이제 멤버가 될지 안 될지는 HDP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번 라운드 테이블에는 HDP 소속 의원님들 4분인가요? 5분이 참석하셔서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한미 의원 간에 가졌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조금 저희가 섭외가 조금 급해서 의원님들을 미 의원님들을 못 모셨고요. 대신에 이제 NDI 측에서 이사를 맡고 계신 샨티 칼라틸 이사님께서 참석하실 건데 칼라틸 이사님은 NED의 이사로도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저랑 오랫동안 알게 되었는데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할 때 백악관에서 조정관으로 계시면서 그 초기 첫 번째 정상회의를 다 조직하고 주도하셨고 이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세계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지원할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진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의원 간의 이러한 협력을 논의하기 전에 이제 먼저 한국 측 의원 두 분께 제가 모두 말씀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이번 간담회를 같이 동아시아 연구원하고 같이 주관해 주신 김영배 의원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고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규범이고 또 실질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그런 제도 이념에 대해서 최근에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 양극화라고 하는 주제가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우려를 많이 자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또 얼마 전에 끝난 총선,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이들의 이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일상생활이나 사람을 사귀는 공간에서도 정치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큰 걱정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SNS나 기술 발전의 문제와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이제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사실 굉장히 앞으로 이제 걱정거리이기도 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될 당장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 특별히 미국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 오늘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다수가 8월경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로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요. NDI와 함께 EAI, 우리 한국 측 EAI의 교수님들 도움을 받아서 NDI와 함께 프로그램을 좀 조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이 좀 가능하도록 NDI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새로운 이런 국회의원들 그리고 각 주체들이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에 대해서도 좀 계속 고민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자 이런 제안 겸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 거라서 사람 간의 관계, 교류 이런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탑10 리더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리더들과 미국에 있는 이런 주요한 민주주의 기관들 그리고 의회의 당사자들 그러니까 의원들이죠. 하원의원 그리고 정당 관계자 분들하고 지속적인 채널을 확보하고 구체적 인적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을 확보하고 지속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좀 계획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미 간에도 구체적인 이제 공고한 협력 관계가 지속될 것이고, 그걸 기초로 또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원조, 그리고 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증진시키는데 대한민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초기의 어떤 디딤돌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국과 한국의 조건이 많이 다르지만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간다, 이런 심정으로 함께 좀 그런 고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미국 가면 꼭 좀 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카고나 DC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방미하실 5분 의원님들은 좀 남아서 지금 NDI 서울사무소에서 나온 세라윤이 좀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EAI가 NDI뿐만 아니라 NED라든지 DC를 방문할 때 여러 가지 사이드 이벤트를 좀 조직하는 데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전 소장인 데릭 미첼이 왔을 때 김영규 의원님과 또 우리 최영두 의원님 같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최영두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행사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미국이 세계에 확산시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 민주주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었고, 올해는 새롭게 이제 한미동맹 70주년, 새로운 70주년을 시작하는 또 원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 또 미국의 그 NDI, NED가 함께 논의해서 세계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시 정진시킬 것이냐를 논의하게 되어서 참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민주주의 대행에 대한 우려가 있고, 정당 민주주의의 쇠퇴, 또 좀 정당 민주주의로서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양상들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우려가 있고, 또 선거제도가 정말 표심과 의석수를 제대로 반영하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지만, 어쨌거나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로서 또 미국이 고민하는 문제를 함께 나란히 어깨를 겨루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미의원연맹을 우리 국회에서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미국에 지금 미 의사당의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국 국회 대표단이 방문 중일 텐데, 미국 하원 의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상의하고, 또 곧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거쳐서 한미의원연맹이 출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한미의원연맹의 중요한 주제도, 그 첫 번째 주제를 바로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정진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은 아까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던 우리 세대로서는 당시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 민주주의 기관들, 의회와 또 백악관과 또 여러 인권 단체들의 모니터링과 또 지원, 이런 덕분에 어떤 경우는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지원한다는 것이, 해외 민주주의를 지원한다는 것이 그 나라 민주주의에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미국과 함께 이 문제를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함께 계속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되게 강력한 동맹국인 한미 사이에 의원연맹이 아직 발조가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한일 의원연맹이나 한중 의원연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하고 안 돼 있었을까 했는데, 이제 그런 연맹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잘 되길 바라고, NDI에서도 이제 미 의원들과 저희 한국 의원들이 이렇게 만날 때 많은 다리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Okay, then without further ado, let me invite Shanti Kalatil to speak about 10 minutes. Well,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o the East Asia Institute. And thank you especially to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I'm so gratified to see this active participation and to hear from you already on the importance of democracy. I think you probably heard and talked about this a little bit already, but we really see democracy in the U.S. as key to security, as key to stability, as key to prosperity. And I served in the executive branch as a staffer in the executive branch and an aide to the president. But I can say that, from the executive branch's point of view, it's a key reason why President Biden wanted to hold a Summit for Democracy, to create this new vehicle to ga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express support. And I think it's really critical in our alliances. And I think that's why our alliance, the ROK-US alliance, is strong, because it's a partnership of democracies. And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really threaded throughout both the Summit for Democracy as well as, our overall approach a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many different security issues. So we see democracy as important here in the US, but what's really fundamental to democracy is the role of legislatures, the role of parliaments. They are indeed the cornerstone of democracy around the world. They've existed far before any president, before prime ministers. It was really these groups of citizens who assembled to take upon themselves the role of governing their communities. And so we really, I think, we depend on legislatures, we depend on parliaments for democracy. And that is, they're key to democracy in their own countries, but they're also key to supporting democracy around the world. And I can say, just from our own experience in the US Congress plays an incredibly vital role in supporting democracy around the world. In our own experience, it was really the initiative of Congress that formed the impetus for the creation of what was to become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and the organizations associated with, like the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It's a story that spans back several generations. And in fact, even before the Reagan administration set in motion some of the initiatives, it was the initiative of a representative, a member of Congress, Dante Fascell, who in the 1960s proposed that the Congress should be an engine to support democracy around the world. And as you can see, it took a while for his ideas to grow to fruition. And I think it's admirable that you're discussing some tangible ideas as to how your National Assembly can play a role. It does take a lot of deliberation and discussion. It's not something easy, but I think beginning those discussions, talking about how I think the National Assembly can play a key role in this respect is incredibly important. There are also parallels in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For instance, in the UK, the Westminster Foundation for Democracy is ultimately responsible to the UK Parliament. And even though it has an association with the Foreign Office, it really derives its power, and it is overseen by the Parliament there. I think you can look around the world and you can see any number of models in which the legislature is really a key linchpin for democracy support. And I think what makes it so critical is that in so many of these instances, there is not just bipartisan support, there's multi-party support for these kinds of initiatives. And I can speak from my own experience. Our own Congress, I think everybody knows we are sadly quite polarized these days in the United States, but one issue upon which we can come together is this really steadfast support for promoting democracy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it stems from this longstanding tradition of understanding that it's key to national security, it's key to our alliances, and it really is, I think, in many ways fundamental to how we live out our values, both at home and abroad. So I really hope that this can be a fruitful exploration of the ways in which Korea can also explore and maybe expand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supporting democracy. And I can't speak for our members of Congress or the House Democracy Partnership, but I heard some of you say that you'd like a more robust type of communication and partnership with the HDP, and I would really
encourage you to explore different ways in which you can partner with not just the US, but other democratic legislatures around the world to further these ideals. Just finally, I would say that I think parliaments are, they're particularly critical because they serve as channels for the direct voice of the people in a way that the executive doesn't, and in a way that other governing bodies don't. You know, you have Supreme Courts, you have other types of democratic institutions, but because parliaments are the voice of the people, I think they have a key role to play in supporting democratic principles and democratic citizen initiatives around the world. And so that's where I see this key linkage in support for civil society, in support for citizen-led initiatives, in support for human rights for all individuals. I think that's why these types of issues resonate so strongly with legislatures, and I hope those are issues that you can think about in your deliberations going forward. Ultimately, I think that you've recognized and you know inherently that Korea has a huge role to play in this space, potentially. You know, in addition to hosting the Summit for Democracy, which I think showed leadership, there's a longstanding and I think a role in the futur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play in this space, a distinct legislature role that can be, I think, a through line in Korea's support for democracy around the world. Because ultimately, if you can craft this type of initiative as a transpartisan, multi-partisan initiative, it will outlast different administrations, it will outlast political fluctuations, and it's a way, I think, to make a real contribution to this incredibly important work of supporting democracy around the world. So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his on, and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you, and I would love to hear more of your views on this. Thank you very much, Shanti. 그러면은 지금부터 의원님들하고 또 이제 샨티 또 램프리 또 한국 저기 교수님들 다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특히 한국과 미국 의회 간에 어떤 협력, 어떤 어젠다,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또 미국이 앞서서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프로그램에 네 분 의원님들이 그 라스트 네임 알파벳 오더로 지금 정리되어 있어서 그 순서에 준해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훈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정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동아시아 연구원과 미국 NDI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미국에서 늦은 시간이라고 짐작하는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파트너십에 대한 고민은 양국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버넌스 시스템이 민주주의이고 또 그 안에서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로서 어쩌면 실질적인 국민의 뜻으로 대통령을 뽑는 그리고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국가들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과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이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우려의 현실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지난달 치렀던 총선에서도 제도적인 허점들과 또 적지 않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부정선거로 지칭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직도 줄기차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 투표 참여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층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정치가 전 국민의 권리 행사라기보다는 정치 고관여층들의 행사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후보로 뛰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또 경제사회의 양극화와 함께 정치의 양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소위 51%의 정치, 어차피 51%만 확보하면 이기는 선거에서
49%는 과감히 버리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만연해지고 있고 과연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겠느냐라는 큰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고 경험하고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를 고민하시고 또 민주주의의 의원으로서 정당 단체로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참석하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경험들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나누면서 어떻게 대통령제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우리 양국의 사회 발전을 넘어서 우리 전 세계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조속히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과정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하람 당선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미국 드라마 중에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대사 제 기억에 남는 게 있었어요. 미국이 수출한 가장 위험한 항목이 대통령제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가 성공한 케이스가 찾아보기 매우 어렵고 굉장히 이제 결국 독재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내용들 나오면서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재밌게도 아마 대한민국이 몇 안 되게 굉장히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한국이 이제 미국이 이제 저희가 따라가야 할 한국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주적으로 선출되는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서 저희 한국의 독재 정권 시대에도 직선제 개헌 같은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제도들을 늘 벤치마킹하고자 했고 실제로 앞서서 최영도 의원님도 아까 이제 앞서서 우리 김영배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미국의 여러 민주주의 기관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많이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똑같은 문제점을 공유하는 정도의 시기에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의회에 1% 3석을 가지고 있는 네 번째로 큰 정당의 당선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제 그리고 사실상의 양당제 하에서 점점 다양한 정당이 설 자리가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저희와 미국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미국 내에서 뭐 한참 전부터 이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나는 에피소드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 AOC라고 주로 많이 부르죠. 그분이 한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유럽이었다면 나와 바이든이 같은 당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굉장히 보수적인 바이든 대통령과 본인이 같은 당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다양한 정당으로 재편됐을 것이다라는 얘기들 하는데 지금 미국 강국이 모두 큰 두 개의 정당이 사실상 의회의 90% 이상, 미국 같은 거의 100%죠. 를 점유하면서 결국 다양한 국민의 민의가 대변될 수 없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결국 각 진영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나 무관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뭐 한국과 미국이 어떤 의회 외교를 증진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지만 1% 의석을 가진 사당으로서는 미국의 모델이 과연 최선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런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리라고 저도 예상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의회 구성이나 선거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좋은 교류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한규 의원님. 한국하고 미국의 공통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와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좀 다른 측면이 있고 또 세계 여러 국가에 적합한 민주주의 모델로 아니면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으로 한국이
또 적합한 경우가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간에 압축적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의 사례가 더 최근의 사례이기도 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나 김영배 의원처럼 몸소 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 의회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생동감 있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그 HDP에 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 벌써 20년 넘게 이런 활동을 계속 해오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사례가 이제 미국 사례와 같이 접목돼서 다른 나라에 전달이 된다면 조금 더 그 나라의 효과적인 민주주의 모델을 찾아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발표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의원연맹이 없는 거는 좀 의외인 거죠. 사실 여러 나라하고의 의원 연맹들이 있는데 미국하고 없었다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도 다른 의원 연맹에 속해 있지만 특별히 목적성을 갖고 있는 의원 연맹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한미 의원 연맹이 만들어진다면 뭔가 구체적인 목표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지금 권위주의적인 국가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 한미의회가 함께 기여하겠다라는 목표 같은 게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고 구체적인 성과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한규 의원님. 저희가 진짜 바라는 건데요.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한미 간의 협력이 한미 의원연맹의 하나의 중심적인 역할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준석 의원님, 이준석 단성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사실 독립 이후에 광복 이후에 민주주의를 저희 체제로 선택하고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영향을 배제하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많은 지점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한 2004년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말 신출내기 상원 의원 한 사람이 하는 연설을 보고 그게 멋있다 생각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던 경험도 있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놀랐던 적도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상호작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은 미국도 사실 최근에 이례적으로 뭐 주지사도 지내지 않고 의원도 지내지 않았던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을 선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중이 그 오랜 민주주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의회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쓸모없는 경험이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뒤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도 그런 미국의 경험을 참고했는지 전혀 의회 경험이 없는 두 명의 후보가 붙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어떤 경험의 공유 외에도 참 우리 민주주의의 부정적인 면들도 상호 피드백을 해가면서 공유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대통령이 또 다음 선거에선 지고 나서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고 시작했더니만은 또 바로 한국에서 그 선거 부정에 대한 담론이 이 유튜브 세계를 뒤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상호 간의 민주주의의 피드백 효과를 많이 내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런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협들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미국에서 특정 후보들에게는 더 이상 미디어도 그리고 싱크탱크도 어떤 제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논리적이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 수치들을 들이밀면서 본인의 캠페인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취약한 부분, 대중 선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한국에서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항상 합리적이고 그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상식적인 형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양국의 책임 있는 입법부의 인사들끼리 교류해가면서 어떻게 입법부의 역할이 배제되지 않고 이런 민주주의가 굴러갈 수 있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태로 나날이 발달하는 위협들에 대해 가지고 공통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입법부의 구성원들과 그리고 뭐 많은 관계자들과 교류 협력을 저희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하고 총괄해 주시고 계신 경남대 김정 교수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북한대학교의 김정입니다. 일단 지난 1년 반 동안 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큰 대거 없이 무사히 일단 마치게 돼서 무엇보다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년 반 동안 하면서 좀 느꼈던 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까 NDI 쪽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나라의 의회가 글로벌 차원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저희가 이걸 의제 설정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두 가지 굉장히 큰 챌린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국회의원 분들을 모시는 게 너무 어렵다. 워낙 선거도 바쁘시고 의정활동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슈가 아닌 이상 이런 이슈를 중심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좀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일단 모신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관심을 이 이슈에 지속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나라든 의회는 그 나라 국민들의 영혼을 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의 영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투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글로벌 민주주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규범적으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럼 뭐 당연히 한 나라의 의회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그 가운데에 의견의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이제 실제 정책이 구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1년 반 동안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막연했던 그런 생각에서 오늘 지금 여기 와주신 의원님들 말씀 들으면 아마 여기 지금 같이 프로젝트 참여했던 분들 다 느끼실 텐데요. 1년 반 동안 엄청나게 바뀌었구나. 저희가 생각했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뭐 김영배 최영두 의원 두 분께서 계속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두 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달라졌고 훨씬 적극적이시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미국에 가셔서 한미위원연맹 등 여러 가지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 주셔서요. 저희들 이 프로그램 준비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덕분에 아마도 다음 또 한 번 더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에도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인 관심 보여주시고 저희들이 굉장히 귀찮게 하겠지만 없는 시간이지만 좀 내주시면은 저희들 같이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도움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한국인의 영혼을 바꾸고 세계인의 영혼을 바꿔서 민주주의가 훨씬 더 규범적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될 수 있는 그런 동인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좀 미션에 가까운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저희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김정 교수님이 제가 폐사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지금 한국 의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일단 샨티 칼라테 조정관님이 어떤 거기에 대한 피드백 간단히 말씀 듣고 조금 시간이 빠듯하지만 여기 또 한국 교수님들, 뭐 원장님들 다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at what the Assembly members have raised, the points are incredibly cogent and really, I think they hit the nail on the head, which is to say we're in a moment where democracy has tremendous challenges. And again, we are democracies, so our challenges are transparent. And you can all see our challenges in the United States. It's all very visible on the surface. And so there's no hiding that we're in a very tough moment for democracy right now. And some of you pointed to, I think, some of the key issues, which are, for instance, participation around the world. Are we really getting people, especially young peop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democracy? Or do they feel excluded from democracy? Do they feel as though their voices are not being heard? I was recently on a panel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ere I was talking about democracy with a large group of younger people, all of them interested in international affairs. And I made many of these points about the reason why the Biden administration considered democracy to be so important and why democracy is in such crisis at the moment. And many of them said, you know, we hear you, but for us, we feel like democracy is not working for us. And we feel frustrated.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to change the world, but it's not working. And so maybe we just won't participate anymore. And I found that I found that disheartening. And of course, I tried to convince them otherwise. But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we need to keep an eye on. And you've mentioned that you've seen this also, you know, in your own country. Interestingly enough, also on the panel with me was a professor who he's from Nigeria originally. And his answer to the younger people was, do you know where there's tremendous support for democracy from young people? He said, look at the young people of the African continent. They support democracy. They want democracy. Look at young peopl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y are out on the streets supporting democracy. And so I think we need to reconcile these two things, which is in some democracies that are, I think, quite consolidated and where we are used to having these democratic institutions perform well, younger people can get frustrated. But in environments where they haven't had that tradition or where they've had their freedoms and their liberties really taken away, and sometimes in a very violent way have had their aspirations crushed, there is a groundswell of support. So even as we see this disillusionment with democracy among some young people in maybe our societies, keep in mind there is a huge groundswell of support and demand for democracy, especially among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We've seen this in Georgia, we saw this in Poland, we saw this in Guatemala, we see it in other places in Latin America. A number of elections in the last year, you've seen this kind of dynamic. Recently, you saw it in Senegal. So I would say it's quite a complex environment, and I think we can actually, this gets to the second point, you know, people talked about the models and how can even our democracies have problems, how can we go around and say,
our model is good, learn from us. I think we should learn from others as well. I think we need to learn from other people's models of democracy. And so part of what I would advocate for is an exchange on these issues where we are not necessarily just supporting democracy, giving resources and technical advice, but also listening to those abroad, listening to the lessons that have been learned from places like Poland or Guatemala or other places where we've seen a lot of support for democracy. So I see reason for hope still. I see a tremendous basis for, I think, continued action. And again, would love to see more initiatives emerge from this space. I think there's plenty of room and so much opportunity. Thank you, 샤디. 저희가 다음에 시작할 간담회에서는 청년을 다루기 때문에 그때 뭐 해외 청년 단체, 뭐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과 이렇게 만나고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여기 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강우찬 교수님이나 김남규 교수님 그리고 또 여기 현장에서 조금 더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을 알려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박우창입니다. 제가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인데 어쩌다 보니 하필 오늘 뉴욕으로 출장을 오게 돼가지고 뉴욕에서 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거 완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 제가 보고서에 담아내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실 그 팀 내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를 과연 수출한다는 게 한국 민주주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이게 적절한 이야기냐, 혹시 또 이제 민주주의를 수출한다는 거는 약간 이제 내정 간섭처럼 비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사실 보고서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두리뭉실한 결론만을 제시하는데 그쳤는데요. 다행히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이미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또 김정 박사님께서 김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비해서는 이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 주제가 청년인데요. 그 프로젝트에도 제가 참여를 하게 돼서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 김남규 교수님 또 멀리 계신데 한번 네. 미국에 계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의원님께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이제 국회가 이제 민주주의 지원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나서기 전에 이제 필수로 필요한 과정이 진짜 국민들에게 약간 이제 이게 왜 우리가 한국이 이걸 나서야 되고 나섬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뭔가 국민의 공감대라든지 좀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유럽에서 지금 보면 포퓰리즘, 특히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로 해서 민주주의에 위협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백그라운드가 이제 그 엘리트들은 이제 이와 함께 자유주의를 믿고 인권을 증진시키자, 민주 증진시키자면서 국제와 세계화 노력에 나서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나라 힘들어 죽겠는데 왜 엘리트들은 자기 믿고 있는 가치를 위해 전도를 하냐 해서 그에 대한 반발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도 좀 더 진짜 지속적이고 확대적으로 이제 민주 지원을 하려면 국민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런 공감대 늘어나는지 하여튼 뭔가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미 의원연맹에 관련해서도 이게 결국 만드는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활성화하고 뭔가 이제 더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좀 소그룹 위주로 전문 분야를 위주로 의원들 간의 만남을 좀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좀 많이 가서 이제 좀 클로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Manpreet, are you here? Good evening or good morning to all of you. It's been great to listen to this conversation, and I'll just offer a few comments to help wrap up this session. First is just to say how proud we've been to partner with Professor Lee in the East Asia Institute in helping to have conversations like this on how we can advance ROK's parliamentary support for democracy assistance. I think this has been a really fruitful set of engagements that we've helped to support in the previous several months, and we hope that we've added some value and thoughtfulness to this conversation.
Secondly, I hear with interest a lot of the comments being made by National Assembly member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U.S. ROK relationship, the alliance, and I would put forward the idea that the alliance has additional dimensions around democracy support that could be even further leveraged. And so I think the idea of engaging in more of a parliamentary exchange is a great one, one that we hope we can follow up on. I think further conversations with the relevant ministries and departments around assistance, I think, is also really important. And of course, the National Assembly has a huge role to play in those conversations, and I'm extremely happy to see kind of the multi-partisan representation even in this conversation. I think that speaks to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that is felt in almost a nonpartisan way. And then finally, I would just offer that I think there's unique value that the ROK brings to this conversation. As Shanti just mentioned, this is not always a one-way conversation. This is an exchange of views. This is being able to learn from each other. And I think the experience and the unique history of Korea transitioning to a democracy is an important one for the world to understand as it grapples, as different countries grapple with their own democratic transitions. And of course, looking at the stark contrast between the transition of the ROK and your neighbor to the north. And so I think these are important elements to bring in and remind ourselves that there is that unique value that the Republic of Korea actually brings. And we're at a moment in time where there are lots of eyes on Korea, not just because of the leadership you've shown in the Summit for Democracy and all of the other things that you've done, but frankly, even culturally, Korean culture has captured the hearts and minds of so many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kind of time period where we ought to be able to connect those dots that, without a vibrant democracy that has the ability for people, young and old, to engage in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such a critical element of democracy, you couldn't even have the kind of Korean culture that we have that is now getting exported around the world. These are the kinds of things that I think we need to continue to engage on and think about critically as we move forward. And so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us to help facilitate these conversations, and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is work.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Manpreet. 맨프릿 아난드 씨는 NDI에서 아시아 프로그램을 맡고 계신데요. 저기 한국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셔서 많은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참여해 왔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까 이제 김정 교수님, 강우찬 교수님, 김남 교수님 다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이 간담회를 끌어온 입장에서는 정말 국회의원님들 모시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제 뭐 하여튼 전화, 뭐 텔레그램, 뭐 여러 가지를 해야 이제 몇 분 모시는데 성공을 하는데 이제 한미 의원연맹도 만들어지려고 하고 또 이런 취지에 많이 공감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이제 가을부터 다음 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또 이런 문제에 공감해 주실 분들을 모셔서 조금 진짜 올해는 좀 스태핑 스톤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이제 요거 끝나면서 여기 NDI 서울 사무소에 계신 세라 윤이 저 시카고 방문하시는 의원님들께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이제 그것에 연계해서 워싱턴에 가면 저 맨프릿과 샨티도 이제 만나고 또 NDI 소장님으로 작년에 새로 취임하신 여자 경작차 출신 분이 계셔요. 소장님도 뵙게 하고 또
여러 프로그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 워싱턴은 늦은 저녁이고 지금 8시군요.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또 이른 아침부터 와주신 의원님들, 또 손열 원장님, 또 김정 교수님,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And Shanti and Manpreet, thank you very much. And good evening. Good night. 네, 감사합니다.